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와 관련돼서 좀 특이한 사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약간 이제 꼬인다고 할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 사안에서는 경매 배당금이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데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이 이제 부종성으로 소멸하죠. 채권도 소멸하면 거기에 부수한 물권도 부종성으로 인해서, 부종성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이 주가 되고, 아니 물건이 주가 되고 채권이 이제 따라붙는 거죠. 이 근저당권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가 소멸하면 다른 것도 소멸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채권이 소멸을 하면 근저당권, 보통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데 소유권은 영원 불변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히 부종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은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가 될 운명에 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년이 경과한 채권에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했어요. 누가 이의제기를 하라 이거죠. 일단은 기계적으로 배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매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시효가 소멸했는지 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제인은 보조인을 여주법원에 보내서 일단 배당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이의를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10년 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하겠지 하고 이제 제가 직접 가야 되는데 보조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멀기도 해서 또 은행에 당연히 하겠지라고 해서, 그래서 은행에서 배당일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조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거를 관제인만 좋은 일 시키지 굳이 자기네들이 배당 일을 해봐야 관제인이 이제 돈을 다 찾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은행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여주법원 민사단독 판사님은 배당이의 소송이 취하됐으므로 보조 참가 신청도 이제 철회를 권고해서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파산관제 사건이 배당이의 사건에서 주로 이제 경매죠. 경매 승계한 경우 관제인에 대한 집적 이의가 가장 확실하죠. 보조 참가만 할 경우에 이권자가 취하는 경우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권자가 금융권인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벌써 본인들도 취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소송을. 그래서 이제 배당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관제인이 직무상 과실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배당 사건은 관제인이,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직접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중앙법원에서도 그때 세입자하고 가장임차가 문제되는 경우에 직접 가서 이의를 했고요. 다음에 예전에 또 북부법원에 가서도 한번 그거 하나 때문에 한 서너 시간 깨집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서부에서도 직접 이의를 해서 이제 그 소송을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배당이해로 돌아다닌 법원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생각이 나네요. 북부에 한 번 있었고, 중앙에 한 번 있었고, 서부에 한 번 있었고, 그렇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채무자의 주거지는 주로 이제 무상거주였습니다.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채무자는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대표로.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에는 주식회사 전자협력업체 관리인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월 400만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2년 동안은.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무직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필요해서 법원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그 관리 능력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94년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년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동선거 과정에서 어떤 협회예요. 상대방 측의 비방으로 인해 채무자의 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언론에 채무자가 땡땡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도를 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협회 회원사 자격마저 제명당했고 이에 채무자는 협회 총회무효,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졌고 결국 이제 폐업을 했죠.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무슨 어떤 내부 단체 내부의 어떤 분쟁에 휘말려서 결국 회사가 무너진 거죠. 배우자로서는 이제 자영업, 독서실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들은 이제 대학교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부채는 좀 많죠. 사업을 오래 하셨어 18억 정도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주로 이제 법인 보증과 관련된 채무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이제 뭐 보험회학 환급금이 있는데 이거 뭐 그 당시 아마 이거 크게 문제 안 삼아서 넘어갔을 거예요. 과거 5년 동안의 재산도 대부분 경매로 넘어갔죠. 경매매각 요거 하나가 이제 매매가 됐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대개 이제 환가를 포기했고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 2009 회합 이게 법인 회생 사건입니다. 회생 절차상 어떤 그러니까 뭐 전자업체죠. 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동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했다고 진술. 주식회사 또한 회생이 어려워져 2011년 8월 파산 신청을 하여 변호사가 이제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됐죠. 관리인에서 이제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죠. 신용정보를 채권정보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채권자는 보증보험이죠.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어떤 대법원에 뭐 투자 관련 이제 반환 소송이 제기했고요. 나중에 결국은 뭐 채무자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뭐 속가는커녕 그렇죠. 뭐 특별하게 1심에서는 채무자 승소했고 2심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협회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는데 뭐 특별하게 상계 처리로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독서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임대차 보증 1억 2,800만원 뭐 결국 명도소송 중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이제 꾸준히 나간 걸 봐서 사업자금으로 이제 사용한 것 같고요. 이게 그 당시 아마 2012년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그 사업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는 것도 힘들죠. 법인 거래 내역. 개인 파산에서. 그래서 뭐 대부분 법인 관련 사업은 뭐 그거를 휘집어 봤자 사실은 개인 파산에서 뭐 아무리 1인 회사라도 어떻게 이렇게 찾아올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경매부동산 여주에 있는 그 배당금 그것만 교부 신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다만 여주지원 경매사건은 이해관계인 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오은의 배당금 4천만원에 대해 이의신청 배당이의 소송의 보주창관의 소송 채무 소멸 여부를 본안소송에 다툴 예정이었으나 결국 이제 여주지원에서 이게 취하를 했죠. 은행은 가압류권자로서 동배당이의 소송에 승소를 하여 배당이의 금원이 파산재단에 편입하여야 자신들에게 변제될 재원이 증가함으로써 소익이 있을 것인데 이에 상반되게 소를 취한 것으로 미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은행 사이에 채무연장 합의사항이 있는지 의심되어 조사한 결과 은행의 전화로 조사한 결과 법적인 검토 통하여 법적 자문을 얻어서 내부적으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등법원 투자금 반환 사안의 판결문에 기해서
이거 이제 뭐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대법원 사건이 종국되었을 때 이제 시부인을 완료했고요. 여기 나오죠. 채무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배당 절차를 이제 속기했습니다. 배당금 8,100 수령했고요. 좀 뭐 결론은 이제 배당 이의와 관련돼서 그 관제인이 직접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런 어떤 교훈을 준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